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과 여름의 날씨 한가운데서 시사와 예능의 한가운데를 집중 공략하는 시사 맛집 부산 기자회견 9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멋진 기자분들 그리고 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예능과 시사의 한가운데 집중 공략. 괜찮죠? 신선하다. 작가님이 참 잘 써주셨어요. 이거 너무 이 느낌 신선하다. 뭐 맛집 막 이렇게 막 뭐 골라서 매운맛, 쓴맛 하다가 너무 신선했어요. 그래요? 네. 여기도 잘 살리는 또 진행자의 네, 보도팀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능과 시사가 가능한 보도팀장님으로 이제 거듭나는 네. 이제 9회째를 맞아서 네. 이제서야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죠. 물이 오르고 있는 예능 신동? 우리 좀 애교 한번 갈까요, 그러면? 예. 하나, 둘, 셋. 오늘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부산 지역 이슈들도 좀 스펙타클, 다이내믹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지금 우리 평론가님 자료 보세요. 원고는 따로 있고 준비해온 자료가 수북합니다. 몇 장이죠? 79쪽 주말이 다 날아갔습니다. 뭐 절대 저희가 뭐 강요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아이템부터 먼저 볼 텐데 저는 계속 느낌이 김민정 기자가 다이나믹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숨기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오늘의 아이템, 대서사시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대서사시. 너무 거창하다. 너무 같다. 제가 뉴스 길이가 저희가 20분이잖아요. 그런데 무려 10분짜리 심층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뉴스의 반을 투자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취재했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바로 부산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 이슈입니다. 환경을 걱정하고 교통을 걱정하고 해운대 난개발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 경제가 관광과 함께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해상 케이블카의 좀 핵심 이슈는 뭘까요? 한 4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2016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고 사업성 그리고 여러 가지 공익성을 이유로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한번 반려를 했습니다. 세 번째, 2018년에 이 사업이 다시 재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부산시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돌입합니다. 깔끔하네요. 네. 근데 아직 안 끝났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이제 시작이라 마찬가지예요. 2016년에 제가 부산시에서 이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이 공문을 입수를 했습니다. 부산 해상 케이블카 조성 주민 제안에 대한 회신, 사업 수용 여부 결정에 따라 해운대 일대 교통 대책, 그리고 시 종점부, 친환경성 보안, 그리고 광안리 앞바다 등 공공재 사용에 따른 공적 기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수용이 곤란하며 이에 따라 귀사에서 제출한 제안서 서류 일체를 반려하오니 양지 바랍니다라고 16년에 오피셜하게 반려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또 BDI에서 경제성 분석을 해본 결과 BC 0.37에서 0.55 정도로 제안서에는 1.045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래도 미치지 못해서 경제성 타당성도 없다라고 이렇게 결과까지 함께 부산시가 2016년에 정확하게 낸 바가 있습니다. 네. 케이블카 자체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우리가 광안리 해변에서 바라봤을 때 광안리보다 더 바깥쪽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지나갈 때? 일단 2기대 그 걷기 코스 아시죠? 갈매길 네네. 코스. 거기에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스테이션이 만들어져서 출발을 해서 광안대교 보이고요. 동백섬 보이고요. 바다 위로 붕 떠가지고 마린시티 보이고요. 그리고 종착지가 그 해운대 해수욕장 끄트머리에 보면 송림공원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렇게 딱 서게 됩니다. 이게 해상 케이블카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사실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을 것 같고 분명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려한 이후에 그 사업자가 대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네. 마린시티의 그 초고층 건물들을 지날 때는 화면이 이렇게 딱 가려질 수 있도록 창문에. 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부산의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 부분을 가리고 지나가고 다시 바다가 나왔을 때는 오픈을 하겠습니다라는 대안까지 제시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기술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일종의 그 과정들을 쭉 보다 보면
보면 네. 굉장히 찬반 논란이 좀 거센 것 같아요. 지금 그 추진위까지 결성돼가지고 반대하고 있고 그 추진위가 작년에 출범했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어쨌든 바다라는 공공재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거주지하고도 밀접해 있는 그런 문제들, 송림공원,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훼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개발을 한다면은 그만큼의 부산 시민들이 잃어버리는 것을 또 채워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사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이 공익성이 빠져 있다라고 그쵸. 반려 사회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네.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 해상 케이블카를 연결을 하다 보면 스테이션은 양쪽에 있는 거지만 중간에 이렇게 대를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포스트라고 하죠. 해상에 3개를 박게 돼요. 그리고 동백섬에 또 육상 폴대까지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4개가 이렇게 되거든요. 솔직히 광안대교가 생기고 나서 바다의 녹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또 해상의 흐름까지 큰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네. 어린 시절 생각하면 광안리 해수욕장에 그 넓은 드넓은 광안대교가 없는 그런 바다가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어떤 관광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문이 있는데 우리 최재 장군님께서도 부산대 도시공학과 김종구 교수님한테 또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토론회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또 제시를 하셔가지고 함께 뉴스 인터뷰 한 30초 정도를 하러 교수 연구실에 들어갔었는데 1시간 반 동안 교수님과 해상 케이블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또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포인트만 인터뷰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재 주차면이 1,300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1,300대 계획됐던 얘기는 아마 한 60% 70%만 보더라도 700~800대가 하루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교통 용량은 저희들이 절대 수용을 할 수 없는 그 교통 용량이에요. 도로 용량이.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엄청난 문제에 직면한다. 근데 우리 부산시는 아직 문화 콘텐츠, 역사 콘텐츠 이런 생활형 관광 소프트 콘텐츠 개발이 다른 선진국에서 굉장히 미약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병행되지 않은 이런 구조물적인 해상 케이블이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킨다? 저희들은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입장이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셨군요. 그리고 이 사업을 반대하는 가수분도 한 분 있을 것 같아요. 느낌 오시나요? 가수요? 네. 가왕, 조용필. 가왕. 아. 제가 말했잖아요. 이 동백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에 왠지 이 얘기를 꺼내셨을 때 한 곡 부르실 것만 같은. 네, 동백섬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꽃 피는 동백. 네, 죄송합니다. 네,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제가 재점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2018년입니다. 사업 반려가 됐는데 왜 굳이 물론 뭐 사업자가 또 뭔가를 보완해서 가져오긴 했겠죠. 걱정이 돼요. 그때는 어떻게 이 사업이 재점화가 됐냐면 우리 오고돈 전 그렇죠. 시장님께서 맞아요. 예. 시민과의 소통의 접점을 높이기 위해서 오케이 1번가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청원을 막 올립니다. 우리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없애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다양한 의견들을 올리는데 거기에 시민 청원으로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라는 아젠다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부산시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보완을 좀 더 해온다면 재검토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조금 더 열린 결말로 답변이 나오게 된 거죠. 명확하게 안 된다. 아니고. 그때 답변이 한 3줄 정도 되는데 네네. 재검토할 의사 그 뒤에 이 한 문장이 붙어요. 더 뭐냐면 사업자가 사업서를 제출하면.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업 제출서를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언론은 계속 얘기합니다. 해당 사업서가 올 상반기 중에 제출하겠다. 최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말씀하셨다시피 보완된 사업 제안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여론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2019년 4월에 너무나 성대하게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펼쳐집니다. 그때는 열변을 토합니다, 사람들이. 네네.
유치하라 막 외치면서 이게 부산의 관광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주민들이 동원되기 시작하죠. 네, 죄송합니다. 동원은 아니고요. 네,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 해운대 지난해 갑자기 거리에서 막 서명을 받더라고요. 네. 이 주민들이 좀 이제 해상 케이블카 우리 부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서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서명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하나 저도 의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현장 성명서와 또 그때 나눠줬던 선물에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서명만 하면 고무장갑을 줍니다. 그 제가 알기로 4,200원 상당의 4,200원. 4,200원 상당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케이블카를 반대하시는 이제 뭐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말 순수하게 시민들로 구성된 추진위라면 네. 저 장갑의 재원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해운대와 남구에 좀 온도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해운대는 다 반대고 남구는 다 찬성입니다라고 그렇진 명확하게 않겠죠. 이분법의 논리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추진위의 입장 그리고 반대 추진위 시민들의 입장 이렇게 제가 공평하게 입장들을 담아봤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 인터뷰를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을 해보시죠. 사생활 침해, 또 문화재 훼손, 뭐 이유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역할을 광안대교가 충분히 해주고 있고 저는 광안대교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우리 바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해양 레저 체험들이 먼저 들어오는 게 부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입장은 해운대와 틀려서 제2의 해운대를 꿈꾸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사실은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특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관광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 개발 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인 해상 관광 케이블카가 도입이 된다면 해운대에는 체험형 콘텐츠가 생기는 것이고 지역 경제가 관광과 함께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반대위원회에서는 환경을 걱정하고 교통을 걱정하고 해운대 난개발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약간 데자뷰 같은 느낌이 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제가 기자회견 아이템으로 짚었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상업개발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부산시 라운드 테이블이 꾸려지기 시작해요. 한 2차례 정도 회의하다 보니까 갑자기 주민들이 그 앞에서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해요. 개발하라, 개발하라,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갑자기. 네. 처음에는 100명이 모이고요. 그리고 4차, 5차, 6차 부산시 라운드 테이블이 끝나고 나서는 이곳은 개발해야 됩니다. 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해상 케이블카도 부산시가 반려를 한 상황에서 갑자기 시민들이 추진단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려져요. 그리고 베스트 시민 청원으로 또 선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지난달 4월 8일에 부산시가 이 안건이 들어가 있는 신규 관광 콘텐츠 용역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는 할 수 없겠고. 너무 적극적인 행정이에요. 민간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접수를 안 했는데 우리가 나서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겠다. 일단 그러면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도 좀 반대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용역 자체가 10가지의 이런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때려 넣어서 한 번에 1년간의 시간 동안 결론을 내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이 용역을 하고 나서 부산의 시민단체 연합에서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오거돈 시장님이 존재하셨을 때 집회를 해서 현수막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며 오거돈 시장의 사퇴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그때 막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소름인 게 수요일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어요. 물론 이유는 달랐지만. 어쨌든 뭐 시민단체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짚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신규 관광 자원 개발 구상 용역에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죠. 네, 아니 4월
8월 8일에 시작을 했고 내년 초가 유명.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하나만 하게 해도 빠듯한 시간인 것 맞아요. 같은데 좀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기본 계획도 해야 되고요. 타당성 검증도 해야 되고요. 제대로 될까요? 그 앞서서 오구돈 시장 사퇴하라 큰 현수막 들고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장에서 경실련 도안영 사무처장과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많은 사업을 1년 내에 과연 그 개발 계획을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문당 구성이라든가 운영 등에서도 많은 문제가 충분히 제기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가바다는 시민 누구나 찾고 즐겨야 할 공공재입니다. 이런 공공재를 소통과 공감대 없이 시민과 시민사회가 대부분 반대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공재를 임의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대가는 그리 만만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좀 플러스에서 더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사실 케이블카 그 자체로만 본다면은 관광 활성화라는 그런 좀 순기능도 있다고 일단은 판단은 되거든요. 네. 동의대학교 호텔관광학부 윤태환 교수님께서는 관광 콘텐츠 차원에서 반드시 또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산의 관광 동선 자체를 입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해상을 잇는 케이블카를 통해서 이동하는 수단으로 만들게 되면 오히려 교통의 이 정체나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산이 해상 또는 해양 관광 목적지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케이블카를 활용하자 하면서 하나 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트램! 아니요, 땡 택시. 수상택시. 네, 수상택시. 그래서 수상택시와 이제 케이블카가 이제 새로운 이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제 관광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우려를 하는 게 전국에 한 들어왔거나 ING하고 있는 케이블카는 전국에 50여 개입니다. 여수해상 케이블카, 송도해상 케이블카, 목포해상 케이블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50개.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10개 신규 관광 콘텐츠에 케이블카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황령산 케이블카까지 지금 아젠다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 해상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은 만에 하나 뭐 고장이라든가 뭐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처도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이 마련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2018년 11월 26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케이블카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라는 보도자료입니다. 43개 지자체 52개 사업자 대상으로 궤도 운송법령 준수 여부 등 점검 결과 47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안전 관련 좀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이제 점검 항목 중에 일부 누락하는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 그리고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아예 선임하지 않은 것,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영업정지, 400만 원의 과징금, 궤도운송법 제22조 위반에 따라서 조치를 국토부가 한 바 있습니다. 사실 드러나는 것만 봐서 그런 거지 정말 사업자가 숨기자고 마음먹으면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충분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가능성도 있을 것 통영 같아요. 케이블카도 바람만 조금 불면 운항 중단하고 멈췄다라는 그런 기사 종종 접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해상 케이블카를 타다가 멈춘 적은 없는데 그 스키 타다가 리프트 타다가 중간에 멈췄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정말. 네. 뭐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저 장군 아닙니까? 그냥 와 내가 이런 경험도 해보는구나. 이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간직을 해야 되나. 지속적인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소위 자문단도 구성이 되고 하잖아요. 이런 데에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시민단체도 이런 자문단 구성에 좀 참여를 하고 합니까? 착수보고 때 15명 중에 1명이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돼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착수보고회 때 비공개로 부산시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착수보고회 자료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이 다 나오는데 시민단체가 그 착수보고에 관련해서 한 내용 뒤에 거의 10일 정도 있다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문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시민단체 집회에 참여 안 했던 시민단체일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공유가 안 그때 돼서? 처장님도 참석 안 하셨잖아요. 저한테 연락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참석 안 했던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뭐 심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를 위한 시민단체가 결성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있죠. 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수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찬성을 할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역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일단 이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추후 진행되는 과정은 또 김윤정 기자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그렇죠. 저에게 결과도 1번으로 한번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해운대와 남구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에 대한 우리 김윤정 기자의 아이템 이제 또 별점으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4.3. 4.3. 네. 앞으로 1년이 아니라 아마 3년은 갈 이슈라서 3년이라서 4.3이군요. 네. 라인 맞추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4년 가면 4.4인가요? 네. 1년에 0.1씩 늘어나는 걸로. 예. 저는 그럼 4.4를 드리겠습니다. 네. 송도 해상 케이블카도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벌어질 테니까 또 김윤정 기자가 현장에서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지는 우리 이런 케이블 모습 보여달라. TV니까 케이블카는 끝까지 함께 해야죠. 네, 그렇게 그럼요. 또 맞춰가나요? 그럼요. 오늘 또 라임을 계속 살리게 되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4.4점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4.5점. 와우. 조금씩 늘어나는데? 속상하네요. 네, 5년은 갈 것 같다. 분명한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드러내긴 했지만 분명히 찬성 쪽도 어떤 합리적인 그런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좀 쏟아부었다. 네, 그래서 4.5점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케이블 방송은 언제나 케이블카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김윤정 기자 수고하셨고.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슈 우리 최재 장군님께서 다이내믹 논쟁 벌이셨잖아요. 네, 저는 오늘 스릴러. 스릴러요? 스릴러? 네, 좀 이상한. 우리 기자회견에서 스릴러가 나온다고요? 해마다 이맘때쯤 벌어지는 기묘한 이야기. 비가 오면 발견되는 떼죽음. 죽음의 원인은 오리무중. 커밍순. 여기는 생태하천 온천천. 온천천의 떼죽음 참 우리가 이것도 참 많이 들었어요. 참 익숙하죠. 네. 근데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지구가 주는, 우리 환경이 주는 경고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이 핫한 부산의 이 환경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생태하천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떼죽음일까요? 아니 근데 생태하천 안 붙은 게 없어요. 그 해운대 석회천 네. 있잖아요. 거기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송정천 거기도 지금 생태하천으로 막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하천하면 생태하천을 무슨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수식어가 요즘 붙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온천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온천천 나가보면 이 봄에는 벚꽃이 막 허드러지게 막 벚꽃이 날리고 여름에는 정말 파릇파릇한 그런 나무들, 이 숲을 그럼요. 네. 우거진.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운동하기도 너무 좋고 가을에는 낙엽 떨어지면 또 낙엽을 밟으면서 걷는 그 온천천 변에 그런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되게 서정적인데 우리 나중에 스릴러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네. 그런데 왜 스릴러냐. 네. 화면으로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이 수변 산책로, 이 온천천은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생태 하천으로서의 온천천의 속은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부산대 생태 시민대학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구서역에서 새병교, 수영강 합류부까지 온천천 일대 10km를 둘러봤습니다. 온천천 일부 구간을 지나자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물속을 들여다봤더니 강바닥엔 시커먼 오염물질이 엉켜붙어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용존 산소량이 떨어지는데 평소 온천천의 용존 산소량은 리터당 10mg.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면 온천천의 용존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해 리터당 0.9mg까지 떨어집니다. 일반 물고기는 용존 산소량이 리터당 4에서 5mg 이하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자, 사실 온천천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그렇죠. 누구나 온천천에 한 번씩 다들 가실 정도로 그렇게 부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인데 맞아요. 영상을 보니까 우아하네요. 비만 오면 사실 이 검은 물질, 불특정 오염 물질, 비점 오염온이라고 하던데 이게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물고기들에게는 이 독극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집단 폐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저 온천천 하면 저는 그 네. 근처에 살지 않아서 딱히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태풍이 오면 항상 저 그렇죠. 온천천에 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온천천이 아름다운 기억이 그렇게 딱히 없네요. 태풍 때 이제 연안교와 새변교가 가장 또 먼저 항상 잠기니까. 물에 잠기니까. 네. 그래서 부산시의 그 CCTV 상황실에 가서 이렇게 현장을 전하다 보면 거기가 뚫리면 다 뚫린다. 네,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 수위가 이제 낮기 때문에 이제 물이 차오르면 범람하는 그런 지역이긴 한데 비가 오지 않은 이제 환경에서는 정말 시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산책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네. 비만 오면 잠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천변 곁에서 가까이에서 걸을 수 있다라는 네, 그렇죠. 걸 또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서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긴 한데. 네. 근데 수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생태 하천이라고 어쨌든 만들었고 20년 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여를 해서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한 20년간 1,000억 정도 들어갔다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 뭐 여러 사업도 있었죠. 그래서 외관 보기엔 좋아요. 평상시에 가서 보면 보면. 근데 정말 거기에 돈을 많이 넣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생태하천이냐 이거는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정말 돈값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수질 자체가 뭐 악취라든지 뭐 그 안에 물속은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그런데 온천천이 한 13km 정도 되는데 모든 온천천 구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염이 심한 구간이 특히 사직천과 온천천 합류 지점 이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물고기 폐사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비점 오염온, 그러니까 비가 오면 도심 내에서 여러 그런 물질들이 쓸려서 떠오른 그런 오염 물질에 의해서 물고기들이 폐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 최근에 이 온천천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가동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한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이제 가동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완공이 돼서 가동을 시작을 했죠. 그 온천천이 또 워낙 길다 보니까 세 개구를 또 다 네, 아우르고 맞아요. 있잖아요. 금정구, 네. 연제구, 동래구. 또 거기 하천 옆으로 사는 사람들만도 120만 명 정도. 또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굉장히 양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분류식 하수 관거 사업이 다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합류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화되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하수관거가 이제 분류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수온 상승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비점 오염은 문제일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온천천이 이만큼 오염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건 모양은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 좋은데 물은 오염이 됐다. 그런데 이 물에 살지 않는, 이 온천천에 살지 않는 동물 모두 고르는 문제. 자, 갑자기 시험 문제 주시는 겁니까? 갑자기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수달, 2번 두꺼비, 3번 외가리, 4번 오리, 5번 숭어. 네,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오리. 살고 있지 않은 않은 동물. 네. 외관을 본 것 같아. 뭔가 그런 새. 저는 이거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살지 않는다면은 지나가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아까 외가리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니까. 경유 포함. 경유 포함? 상승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왜냐하면 물이 더러우면 어쨌든 오지 않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오염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곳에 살지 않는. 일단 저 그래요. 오리 오리는 아닌 것 없는 오리 없는 같아요. 거. 오리 없는 것 같다. 네. 사실 다 살고 있습니다. 수달도 있고요. 그래요? 두꺼비도 있고 외가리도 있고 오리도 있고 숭어도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수달 영상을 한번 잠시 보시죠.
그 방금 이 보신 화면이 이 부산대 주기재 부산대 교수님이 이 온천천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수달이 발견이 될 때마다 찍어서 이제 보내주시곤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나가십니까? 나가지는 않고. 왜 안 나가요? 현장에 답 있다. 네네네. 수달도 인터뷰를 하셔야죠. 그러려고. 근데 수달이 밤에 나타나서 사실 저희가 유연 근무가 있잖아요. 밤에 좀 근무하면 어려움이 있고. 아, 괜찮아요. 낮에 그냥 쉬시고 밤에 취재를 하세요. 앞에 우리가 얘기한 걸로 봐서는 과연 온천천이 수달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도 되거든요. 네, 사실 오염이 되는 곳은 물고기 폐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사지천과 온천천 합류 지점 이곳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수질을 꾸준히 개선을 시켜준다면 충분히 이런 천연기념물, 이 멸종 위기종도 함께 인간과 함께 공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온천천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자정 기능을 그렇게 갖춰야 하고 네네.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렇죠. 구간을 점점점 확대를 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또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세계 지자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금정구와 연제구에서는 건설과에서 이 온천천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래구에서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달이 계속 살게끔 만들려면 조금 더 이 통합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차선영 있는 기자가 지금 수달에 대한 애착이 굉장한 것 같은데요. 수달을 지켜야 된다.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수달에게 매회 들어가. 아니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잘 버티고 함께 하자. 네네네. 친환경적으로. 아니 근데 저보다는 우리 취재 장군님이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한테 사진도 보내주셨잖아요. 수달을 안고 있는. 직접 안아보셨잖아요. 사실 부산 곳곳에 있는 하천에서 이런 것들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해운대 석대천에서도 수달이 발견됐다고 해서 해운대에서 지금 해운대야 놀자라고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담당자가 수달을 만나겠다고 그 캠핑 의자 들고 가서 앉아 있어요. 미꾸라지까지 직접 사와가지고 수달이 미꾸라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선물로 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하천에 미꾸라지 갖고 풀면서 수달을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끝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온천천은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환경만 제대로 만들어주고 좀 통합적으로 관리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지금 세 개 구의 단체장들, 담당 부서들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그 지난해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구청장들이 통합적으로 우리 관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좀 화면으로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계구가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뜻에서 함께 고민하고 논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 아니냐. 그 통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적어도 예산적인 측면에서라도 통합관리의 의미로서 시에서 이 세 개 구를 통합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금정구청장과 동래구청장, 연제구청장 등이 온천천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의견 교환을 위해 온천천 현장에 모였습니다.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등 3개 구의 구청장이 모인 자리에서 온천천의 수질 개선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시의 통합관리 촉구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천천은 3개 구가 권역별로 분리 관리해 수질과 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취재를 하면서 저도 새롭게 안 사실이 이 통합 관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온천천이 10년 전쯤에. 네. 근데 여쭤보니까 1년 동안 이 통합 관리에 드는 예산 2천만 원. 담당 공무원 2명. 2천만 원이요? 2명. 네. 그렇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온천천 1년 동안 관리하다가 도망가셨대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통합관리였던 게 아니고 원래 2008년이면 이제 2007년에 이제 온천천 종합계획이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시가 자연스럽게 받아서 2011년까지 관리를 한 건데 구청장들이 요구하니까 넘겨준 거죠. 네, 나눠서. 연제구 같은 경우에 온천천 변에다가 연제 한마당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 2012년부터
2016년에 폐지가 되는데요. 왜 폐지가 되냐면 온천천 잔디 훼손, 불법 노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제 결국에 대표적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원래 온천천은 하천법에 따라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 권한이 구청이 하다 보니까 뭐 민원이 오거나 아니면 구청장이 아니면 구의원이 주민들한테 뭔가 보여주기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 점용 허가를 함부로 내주면 안 되는데 막 내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온천천변에 가보면 체육시설이 35개, 편의시설이 498개. 그러면 시에서 구로 이제 관리 권한이 넘어가면서 좀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더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좀 합리적인 또 의심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관리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지점에 봉착하게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수 생태계는 계속해서 나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비용도 세 개 구에서 따로따로 쓰다 보니까 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고비용, 비효율. 그럼 실질적으로 어쨌든 세계 구가 애초에 요구를 해서 받아왔으니까 네네. 내놔야 되잖아요. 만약 할 것 같으면은. 분류식 그 하수관로 공사 그 시점도 좀 앞당기고 예.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 가동에 대해서도 좀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도 구축이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7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긴 할 거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취재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취재를 하고 또 아마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분들도 만나보실 텐데 네네. 시민분들의 반응은 좀 어떨지도 궁금해요.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수달이 사는 지점에는 너무 좋다. 이런 좋은 그쪽 곳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죠. 온천성 인근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산책하고 이렇게 하기에 너무 좋고 근데 일부 구간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된 곳에 사는 주민들은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특히 비가 오고 나면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스릴러 영화 보잖아요. 그렇죠. 네. 비만 왔다 하면 넘치고. 이렇게, 네네네. 그렇죠. 제가 아까 수달에 대한 애착이 좀 있었잖아요. 특별한 추억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시민 공간이고 자발적인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을까 하천에 가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수달이 발견돼서 굉장히 아름다운 또 스토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녹산 쪽에 있는 신호등 주거단지 인근 바닷가에서 수달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바닷가에서. 네, 바닷가에서 발견이 됐고요.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 3명이 수달을 발견했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수달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인가? 뭐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정박해 있는 배 위에서 생선을 훔쳐먹는 수달을 초등학생 아이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제대로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서구에 있는 박혜자 구의원을 이 초등학생들이 찾아갑니다. 네, 구의원을 찾아가서 모임을 만든 게 수달 지키기 프로젝트를 줄여서 수프. 그래서 구의원이 처음에 아이들도 보고 걘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의원도 처음 듣고 진짠가?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정말 진지하게 수달을 보호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프로젝트 목적, 방향, 구의회 요구해서 정리해서 보여주면서 이걸 또 공론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구에서 환경 관련 예산 5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던 예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아이들이 동네 곳곳에 직접 디자인한 그 현수막을 제작해서 우리 마을에 수달이 살아요. 이렇게 또 된 거고요. 그게 또 강서구보에도 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스토리를 왜 전했냐면 우리 시민들도 그리고 온천천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너네 결과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정말 그 온천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애정이 더해진다면 또 이런 또 확산 아름다운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어떤 동식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정에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온천천을 좀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차순영 기자의 스릴러. 우리 스릴러로 시작했다가 수달로 끝나네. 자, 온천천에 대한 아이템에 대해서 또 별점 평가를 해볼 텐데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먼저 주시겠습니까? 4.4. 4.4. 네. 저는 사실은 통합관리는 가야 되는데 부산시로 가면 안 된다. 부산 환경공단이
않는 방안이 어떨까? 오히려 전문성을 더 네. 살릴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저는 용역 결과가 올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점. 올해 결과가 나오니까 4점을 드리도록 1년, 2년 더 갈 게 아니라 올해 하겠습니다. 나오니까. 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수달 인터뷰 꼭 좀 시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1점 빠졌군요. 수다 네. 인터뷰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4.2점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도 인터뷰가 빠져서 일단 감점이 먼저 들어가고 네. 작년에 3개 구청장들이 현장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논의를 하셨지만은 결과물들이 나오기까지 사실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게 단순히 용역 결과지 그게 또 행정적인 절차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상당히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 시간 동안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또 차순현 기자가 그 아이템을 좀 더 많이 계속해서 발굴해서 가지치기 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제가 남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하여튼 업무 지시를. 대서사실을 또 만드셔야 되니까요. 자, 부산 기자회견. 저희는 항상 부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부산의 다양한 이슈들을 많이 발굴해서 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